날이 밝았습니다. 봉석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날이었으니까요. 방 안에 앉아 검은고를 한번 짚었지요. 줄이 아침 공기를 받아 팽팽하였습니다. 봉석이 검은고를 어깨에 걸었지요. 오늘은 검은고가 필요할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고는 아비가 남긴 것이었지요. 오늘만큼은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사 양반 일어났소. 들어오시오. 점순이 들어왔지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악사 양반 보고 싶다 하여서 봉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봉석의 손가락을 잡았지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밥은요? 먹고 가야지요. 먹을 시간이 있소. 있소. 서두르지 마시오. 점순이 방을 나갔다가 이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셋이 밥상 앞에 앉았지요. 아이가 봉석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봉석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마음이 차분하였지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람이 오히려 고요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점순이 말하였지요.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 알고 있소. 현감이 움직여 줄까요? 봉석이 대답하였습니다. 움직여야 하오. 움직이지 않으면? 봉석이 잠시 생각하였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오. 점순이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아이는 이웃집 안악에게 맡겼지요. 아이가 봉석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봉석이 아이에게 말하였지요. 이따 돌아와서 검은고 뜯어줄게. 아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옮겼지요. 봉석이 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점순이 먼저 팔을 내밀었지요. 봉석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관아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포졸이 가로막았지요. 또 왔느냐? 현감 어른이 오늘은 만나지 않는다 하셨다. 봉석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현감 어른께서 오늘 아침 다시 오라 하셨소. 포졸이 잠시 머뭇거렸지요. 기다려라. 포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시 나왔지요. 들어오라. 두 사람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감 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목소리가 달랐지요. 조금 더 단단하였습니다. 봉석아. 예, 현감 어른. 어젯밤 내 말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방이 오더니 수상한 짓을 하더구나. 봉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술잔을 내오면서 안을 닦는 척하고 무언가를 발랐다. 내가 모른 척하고 지켜보았지. 술을 따르기 전에 잔 안쪽에 손수건으로 무언가를 문질렀다. 봉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젯밤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것이었지요. 술잔에 미리 바른다는 것. 현감이 직접 보았습니다. 현감 어른, 그것이 독이옵니다. 나도 알고 있다. 현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이방을 잡아들였다. 봉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잡아들이셨습니까? 간밤에 술잔을 증거로 삼았다. 현재 옥에 있다. 점순이 봉석의 팔을 살짝 눌렀지요. 봉석이 계속하였습니다. 현감 어른, 이방 뒤에 최판사가 있사옵니다. 알고 있다.
이방이 이미 자백하였다. 봉석이 그 자리에 멈추었지요. 자백을요? 밤새 추궁하였다. 처음에는 잡아댔으나 술잔의 증거가 분명하니 결국 풀었다. 최 판사의 지시였다고. 은생당 약방 노인도 불러 확인하였다. 비상을 내어준 것이 사실이라 하였다. 봉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최 판사가 지시하였다는 말. 아비가 죽던 그날 밤 창고 방화를 지시한 자. 그 자가 이방의 입을 통해 드러났지요.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점순이 봉석의 팔을 꼭 잡았지요. 봉석아. 현감이 말하였습니다. 이방의 자백에는 20년 전 창고 방화 이야기도 나왔다. 봉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 창고 기지 장부를 감추기 위해 최 판사가 지시하여 불을 질렀다. 아전 하나가 그 안에 있었는데 현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지요. 그 아전이 내 아비냐? 봉석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이 막혔지요. 점순이 봉석 대신 말하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현감 어른. 현감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봉석아, 내 아비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음이 이제 밝혀졌다. 내가 공문으로 기록에 남기겠다. 봉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말을 이었지요. 20년 동안 고생하였구나. 봉석이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였지요. 목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지요. 20년이었습니다. 고울고울을 떠돌던 20년이었지요. 아침이면 검은고를 들고 나서고 저녁이면 낯선 주막에 드러눕던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닫히고 있었지요.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그냥 두었습니다. 20년치 눈물이었으니까요. 점순이 봉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현감이 목소리를 높였지요. 최 판사를 잡아오라. 포졸들이 관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봉석은 그 발소리를 들었지요.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힘차게 내딛는 발소리들이었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발소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창고에서 기름을 붓던 자를 향해 가는 것이었지요. 최 판사는 그날 오전에 잡혔습니다. 봉석은 관아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지요. 최 판사가 끌려오는 발소리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그 굵고 단단한 발소리가 아니었지요. 질질 끌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최 판사가 항변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하였다는 것이냐? 이방이 저 혼자 꾸민 것이다. 현감이 말하였습니다. 이방이 자백하였소. 술잔도 증거로 남아있소. 그리고 20년 전 창고 방화도 이미 기록에 올렸소. 최 판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지요. 20년 전 일을 어찌 지금에 와서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소. 그 아들이 20년을 기다렸소. 최 판사가 잠시 침묵하였지요.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장님 악사 말이냐? 그렇소. 최 판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 장님이 어찌 20년 전 일을 안단 말이냐? 현감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눈을 잃었지만 귀가 남았으니까요.
최 판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은 관아 마당 한쪽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요. 점순이 옆에 있었습니다. 최 판사가 항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였다는 것이냐? 이방이 저 혼자 꾸민 것이다. 현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눌렀지요. 이방이 자백하였소. 술잔도 증거로 있소. 더 이상 할 말이 있소. 최 판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자백이었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침묵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0년을 부인해 온 자가 드디어 입을 다문 것이었지요. 아비의 억울함을 감추기 위해 불을 지르고 장부를 없애고 아이의 눈을 태운 자가, 그 자가 지금 말 한마디 없이 서 있었습니다. 봉석은 검은 고를 손으로 짚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침묵을 들었지요. 20년을 기다린 것이 이 침묵이었습니다. 현감이 명하였지요. 최 판사를 옥에 가두어라. 이방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최 판사가 끌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우는 소리였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20년 동안 귀를 막고 있던 무언가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봉석이 검은 고를 손으로 짚었지요. 끝났소. 점순이 말하였습니다. 예. 봉석이 대답하였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봉석의 귀에는 그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20년 동안 이 소리를 들으며 떠돌았습니다. 바람 소리는 언제나 같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볍게 들렸지요. 현감이 봉석을 불렀습니다. 봉석아. 예, 현감 어른. 내가 세운 공이 크다. 상을 내려야겠다. 봉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은 상이 필요 없사옵니다. 필요 없다고 하여 안 내릴 수는 없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봉석이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말하라. 이 고을에 머물러도 되겠사옵니까? 현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물겠다는 것이냐? 예. 이 고을 장터의 자리를 하나 얻어 검은 고를 뜯으며 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상이냐? 봉석이 조용히 웃었지요. 소인에게는 그것이 상이옵니다. 현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허락한다. 장터의 좋은 자리를 내어주마. 봉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현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봉석아,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예, 현감 어른. 내 아비 이름을 알 수 있겠느냐? 봉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의 아비 이름은 두만이옵니다. 이 고을 창고직이었지요. 두만이라. 기억하겠다. 이번 공문에 함께 기록할 것이다. 봉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비의 이름이 관아 공문에 오른다는 것. 억울하게 죽은 자가 억울하지 않게 기록된다는 것. 봉석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요. 점순이 옆에서 조용히 봉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아를 나온 두 사람이 주막 쪽으로 걸었습니다. 봉석이 점순의 팔을 잡았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점순이 말하였지요. 이제 어디로도 안 가는 것이오? 봉석이 대답하였습니다.
안 가겠소. 약속이요? 봉석이 잠시 생각하였지요. 검은고를 걸고 약속하겠소. 점순이 웃었습니다. 검은고를 걸다니. 그게 제일 소중한 것 아니요? 그렇소. 두 사람이 걸었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막 어귀에 이르렀을 때 봉석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점순도 멈추었습니다. 악사 양반. 봉석이 말하였지요. 어젯밤에 내일 일이 끝나면 이야기하겠다 하였소. 기억하오. 이야기해도 되겠소. 점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이 천천히 말하였지요. 나는 20년 동안 한 곳에 머문 적이 없소. 한 고을에 한 달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소. 예. 그런데 이 고을에 와서 처음으로 생각하였소. 머물고 싶다는 것을. 점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았지요. 봉석이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눈이 없소. 앞으로도 눈은 생기지 않을 것이요. 검은고 하나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요. 알고 있소. 그래도 괜찮겠소. 점순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바람 속에서 점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심하는 사람의 숨소리였지요. 오래 품어온 것이 나오는 숨소리였습니다. 봉석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점순이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악사 양반. 예. 나도 한 가지 말하겠소. 하시오. 나는 이 주막을 혼자 꾸려온 지 3년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들지 않은 척하였지만 힘들었소. 봉석이 듣고 있었지요. 장날 저녁에 빈 주막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었소. 아이가 아플 때는 더 무서웠고,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찌 되나 하는 생각이. 봉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악사 양반이 와서 처음으로 생각하였소. 혼자가 아니어도 되겠다는 것을. 저녁에 검은고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싶었소. 주막 저녁마다 뜯었으니까요. 그게 좋았소. 봉석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나도 그랬소. 검은고를 뜯으면서 주막 부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았소. 처음으로 돌아올 곳이 생긴 것 같았지요. 점순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눈이 없어도 괜찮소. 검은고 하나로 살아도 괜찮소. 귀 하나로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요. 내가 눈이 되어주면 될 것이요.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눈이 없어도 눈물은 흘렀습니다. 점순이 봉석의 손을 잡았지요.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봉석이 그 손을 꼭 쥐었지요. 아이가 이웃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봉석이 웃었지요. 아이가 봉석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봉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작은 머리였습니다. 보드라웠지요. 그날 오후 봉석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현감이 내어준 자리였지요. 느티나무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양지 바른 자리였지요. 봉석이 자리를 잡고 검은고를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엽전이 떨어졌습니다. 봉석이 검은고를 뜯었지요. 아비에게 배운 자장가 가락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뜯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가락은 혼자 뜯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던 것처럼 봉석의 귀에는 장터 소리들이 가득 들어왔지요. 기름 지지는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엽전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20년 동안 어느 고을에서 들어도 외로운 소리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뜻하였지요. 점순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가 점순의 무릎 위에 앉아 봉석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안현 장터에는 장님 악사가 앉아 있는 느티나무 자리가 하나 생겼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봉석 자리라 불렀지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봉석을 찾아왔습니다. 봉석 어른, 우리 집 곳간에서 쌀이 없어졌는데. 봉석 어른, 이 거래가 공정한 건지 좀 봐주시오. 봉석은 검은고를 뜯으면서 들었지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를 들었지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지요. 귀가 밝은 사람의 말은 달랐습니다. 틀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봉석을 믿었습니다. 봉석이 이 고을에 정착하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아비 생각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거웠지요. 억울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지요. 아비 생각이 나면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아비에게 배운 가락을 뜯었지요. 그러면 아비가 가르쳐 준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봉석아, 검은고는 귀로 치는 것이다. 봉석은 그 말대로 살았지요. 귀로 음모를 들었고, 귀로 원수를 찾았고, 귀로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비가 가르쳐 준 것이 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점순의 주막은 더 번성하였습니다. 봉석이 저녁마다 검은고를 뜯었거든요. 소문이 나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지요. 밥 먹으러 왔다가 검은고 소리에 앉아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가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점수는 그런 손님들을 보며 말하였지요. 악사 양반 덕에 주막이 산다. 봉석이 대답하였습니다. 점순 씨 밥이 맛있어서 손님들이 오는 것이요. 둘 다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공을 넘기다가 결국 함께 웃었지요. 그것이 두 사람의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봉석에게 검은고를 배웠지요. 처음에는 줄을 퉁겼다가 나중에는 제법 가락을 뜯었습니다. 봉석이 옆에서 들었지요. 손가락을 더 세워라. 줄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짚는 것이다. 아이가 다시 뜯었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지. 예. 더 맑아요. 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귀가 좋구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봉석이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점순이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멈추고 한동안 그 웃음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봉석 이야기를 오래 전하였습니다. 눈 없는 악사가 귀로 음모를 들었다고, 장님의 귀가 현감의 목숨을 살렸다고, 그리고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그 귀로 찾아냈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눈이 없어도 귀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귀가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들을 수 있다. 봉석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말하였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귀가 밝을 뿐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었지요. 봉석도 웃었습니다.
장터에 저녁이 왔지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봉석이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뜯었지요. 아비에게 배운 그 자장가 가락이었습니다. 가락이 장터 위로 퍼졌지요. 점순이 아이의 손을 잡고 봉석 곁으로 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있었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점순의 숨소리, 아이의 작은 발소리, 검은고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지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 장터 끝에서 빈 수레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기름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가을 냄새가 들어오는 소리, 20년 동안 혼자였던 귀에 처음으로 따뜻한 소리가 가득 찼지요. 봉석이 검은고를 뜯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눈 없는 자는 있어도 귀 없는 자는 없는 법이라 하였지요. 그 귀가 음모를 들었고 목소리를 찾았고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에 행복이 들어와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지요. 마음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봉석은 눈이 없어도 음모를 들었고, 귀 하나로 원수를 찾았고, 마음 하나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귀가 밝았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마음이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를 향한 마음, 억울함을 풀겠다는 마음, 그리고 점순과 아이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들이 귀를 밝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곁에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작고 조용한 소리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마음을 기울이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검은고 소리가 늦가을 바람에 실려 청안연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오래오래 울렸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비에게 닿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닿았지요. 세상에 눈 없는 자는 있어도 귀 없는 자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처럼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